네, 오늘 고수회전은 수익률 플렉스 양재현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수님. 네, 반갑습니다. 고수님, 저희가 주인공 때 저희가 철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녹화를 한 날부터 엄청 잘 갔는데 예. 아쉽게도 예. 방송이 나간 날부터 약간 좀 주춤하거든요. 예. 이거 지금 내버려둬도 괜찮나요? 그렇죠. 철강은 이제 경기가 호조가 되면서 앞으로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공매도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니까 많이 올라갔으니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더 살까요? 예. 더 사야죠. 조정받고 올라갈 때 더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익률 플렉스 양재현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양재현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힘껏 지갑 한번 열어주라 시도를 좀 막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양재현 고수님과 함께하는 주라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미님 너무 예쁜데 대표님 실력이 더 잘생겨 보인대요. 대표님 뭐 인품도 훌륭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얼굴도 제가 저 얼굴도 훌륭하시죠라고 하면 너무 얼평 같아가지고. 아, 이제는 뭐 나이가 먹어서 이팔 청춘일 때나 좋았겠지. 그래서 오늘 주라방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라방 주제는요. 저평가 종목 잘 고르는 법 A to Z입니다. 여러분 저평가 종목 어떻게 고르시는지 아시나요? 친구가 샀는데 마이너스 20%라고 하면 저평. 친구 지표. 대표님 방송 보면 돼요. 박현실님. 주가가 싸면 저평가. 주가가 싸면 저평가인가요?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뭐. 시장 가격이 뭐죠? 시가총액이잖아요. 네. 주가의 총평가는 시가총액이고 비싸냐 싸냐는 네. 결국 시장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물가 올라가는 것처럼 비싼 거고 기업의 가치보다 싸다면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러면 저평가 종목인지는 어떻게 아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평가라는 것은 이제 재무분석에서 세 가지 기준을 하죠. 이제 수익가치, 그 다음에 성장가치, 자산가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익가치 그러면 퍼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PER이 보통 이제 13, 평균이 13에서 15 정도. 종목이 13에서 15 정도의 퍼가 아직 안 된다고 그러면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죠. 또 저평가를 성장가치로는 따질 수 없으니까 이제 뭘로 따지냐면 자산가치로 따집니다.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가치가 이제 1이면 시가총액과 기업의 가치가 1대1 동일하다 그런 게 기준이고요. 1보다 낮으면 저평가라는 기준을 하는 거죠. PBR 1 미만이면 무조건 사도 되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난대요. 예. PBR이 뭐 1 이하니까 저평가니까 그러면 그 PBR 1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PBR이 왜 1까지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데도 저평가로 돼 있으면 진짜 그건 좋은 종목이죠. 근데 영업이익을 하나도 못 내고 기업의 가치를 까먹어서 PBR이 1 미만으로 됐다면 그건 저평가가 아니라 부실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가치라는 ROE가 있죠. 네. 교수님, 재무제표에서 딱 하나만 보라면 뭘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주식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보는 건 영업이익을 봐야 돼요. 영업이익만? 그렇죠. 기업이 영업이익을 딱 보니까 적자투성이야.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죠. 비가 내리고 계좌도 내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난 그냥 고수회전을 봅니다. 바람직한 태도예요. 영업이익이 만약에 상승하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예. 그때는 이 기업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영업이익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원인을 조사를 해봐야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돈 잘 벌면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져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 그렇죠. 기업들이 특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은 잠깐 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PBR도 봐야 되고 퍼도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아, 이게 어려워요. 네.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러면 아무것도 저는 모릅니다. 잠깐. 중요한 꿀팁은 역시 시그니처 음악과 함께 해야겠죠, 교수님? 네. 준비되셨죠? 예.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are. 그러면 수익의 쌍따봉이 나올 꿀팁은 무엇이나요? 일단 재무제표를 딱 보는 순간에 적자가 빨간 글씨 없고 흑자 기업에다가 ROE가 계속해서 커지는지 또 PBR이 커지는지 또 퍼가 커지는지 이걸 보고 영업이익까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사서 묻어야죠. 그러면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월이잖아요. 예. 6월이 오기 전에 사두면 좋은 저평가 섹터나 종목 이런 게 있을까요? 주도주로 가는 섹터가 누구예요? 조선, 해운주, 철강, 그죠? 조선주, 철강, 반도체 아직 안 갔잖아요. 반도체 누가 튀우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 공장을 더 세워요. 그러면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갈 기업이 누굴까요? 당연히 소부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본도 지금 비상 걸렸어요. 왜? 자기네 나라에서 반도체가 다 없어졌으니까 수출 기조 역성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는 역시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소부장을 사면 당연히 들고 가야 돈이 되죠. 해운주로 같으면 대한해운은 유상증자를 들어가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네. 페노션은 아직 벌크선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도움이 되겠죠. 소부장에서 좋게 보시는 거 하나만 골라달라고 하시는데 SFA 반도체가 타량용 반도체를 6개월 이내에 납품한다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원익 IPS 그것도 당연히 뭐 좋은 기업이고요. 김윤님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인데 네. 이렇게 좀 하락하는 장세가 계속될 때는 수익을 보는 종목을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물타기를 하는 게 나은지. 떨어질 때 없는 주식은 올라갈 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주시면 안 돼요, 교수님? 주식이 떨어진다고 팔면 올라갈 때 절대 못 사요. 자기 산 가격에 매몰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그걸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죠. 뭐죠?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아니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관리 원칙이 있는 거예요. 권일팅님 정답 말씀해 주셨어요. 현금 보유. 그렇죠. 좋은 종목이 떨어지네? 그럼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요건 좀 추가 매수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3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게 뭐죠? 분산의 원칙, 분산 투자, 비중의 원칙, 비중 조절. 자금 관리 원칙.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는데 안 지키죠. 563만 명이 1, 2, 3 종목으로 몰빵을 하죠.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돈 벌기 힘든 거예요. 동시 접속자 수 300명 돌파했대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동시청자 수가 최고 기록이에요. 어떻게 또 시그니처 쌍따봉? 쌍따봉 영어인가? 적자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호전될 거라고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사도 되나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흑자 전환했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은 턴어라운드를 해서 급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반드시 조심해야 할 때 그럴 때는 어디를 봐야 되냐. 자본 잠식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턴어라운드에 자본 잠식이 돼 있다 그러면 10중 팔고 감자를 들어가. 이번에도 그래서 하나가 이화전기가 감자에 거의 10대1 감자 들어가지고 딱 물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가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할게요. 입주 한 달 줄인인데 10% 이익에서 이틀 만에 마이너스 4%에 완전 10년 간수했습니다. 이 공포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요? 좋은 주식인지를 진단받고 그냥 주무세요. 주무세요? 네, 주무시면 돼요. 그게 부실 종목이라면 손절이 돼야 되지만 진짜 좋은 종목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돈을 버는 기업이라면 주무시는 게 낫지. 그쵸. 올라 목표한 네. 그런 이슈가 있을 때까지. 10%의 손절 그게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니죠. 확신이 있으면 물타기 한번 해야죠. 아니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물타기를 해요? 아니 5%만 샀으면 10%로 늘릴 수 있는 여유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물타기는요.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야. 그 언제예요?
기업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확신이 있다라면 네. 추세가 돌아서서 갈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것이지 10% 떨어서 더 사. 또 20% 떨어서 또 사. 30%도 더 사. 이건 못하게 하면 나중에는 항복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 라이브 방송 주라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거 해주세요. 네. 엄지척. 네.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예. 채널에서 고수회전 양지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해라. 오늘도 주린이와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고수님, 오늘 공부해볼 주제 무엇이죠? 이게 뭘까요? 포크레인. 예. 건설주. 지난번에 이사 대책으로 정부가 서민들이 지금 주택난 때문에 심각하니까 주택 83만 가구, 가구를 이제 확대시켜서 23년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분양이 들어가고요. 그죠? 특히나 올해는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업계에 따르면 이제 이게 작년에는 지금 뭐 194조 이 정도에서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200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3기 신도시가 되면 SOC 건설이 많아지니까 토목공사하는 기업들 수혜를 받을 거고요. 해외 수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10건 있는데 남미, 중남미 쪽에도 우리나라가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워낙 잘 만들고 잘 건설하기 때문에 자기네도 인프라를 구축해달라.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나쁜 소식이 들어왔어요. 투기란 사람들의 조사를 들어간 것 때문에 신도시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지금 그런 보상하지 마라, 연기를 해달라, 그 조사가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3기 신도시는 주택 확대 정책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죠. 건설은 또 다릅니다. 바로 입금. 예. 분양을 하는 순간 분양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게 바로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건설과 구조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이 뭐냐면 당연히 시멘트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철근이 들어가죠. 또 하나가 이제 3기 신도시에서 반드시 부생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건설 폐기물 들어자 정리해야 되니까 쓰레기 처리 업체들. 폐기물. 예,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이번 시장 전망으로 봐서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개인적으로 보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단 업황이 가는 종목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지금 누구죠? 경기가 호조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업황은 첫 번째가 철강이거든요. 건설회사는 당연히 철강이 들어가니까 철근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뭐 현대제철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제강도 있고, 이런 기업들은 3기 신도시 되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 개선이 돼서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건설주는 공매도랑은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공매도는 어떠한 종목도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걸고 그런 종목에서 공매도를 치면 수익을 많이 땡겨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타겟이 되는 거죠. 1차로. 건설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건설주를 샀을 때 그것이 신용이나 대차거래가 많은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는 거죠. 건설주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현대산업개발이었는데 지주사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인적 분할로 해서. 그래서 하나는 홀딩 지주사로 갖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해외 수주하고 토목공사하고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하는데, 해외 수주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 기업도 이제 신도시, 3기 신도시가 가면 매출액은 아직은 좀 작지만 영업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 앞으로 신도시 되면은 분양대
때문에 어려움 겪던 것이 이제 해소되면서 수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현대산업개발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하죠. 해외 건설도 많이 하고요. 지금 보면 주가도 지금 상당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3기 신도시에도 또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 기업을 눈여겨보시고 분할 매수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GS건설인데요. 지금은 GS건설이 국내 아파트 건설은 선호도가 1등입니다. 호감도도 그렇고 지금 수익성도 그렇고 수주잔고에서도 아마 상당히 좀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건설 때문에 건설에서가 모든 것이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요. 주가라는 건 언제나 선행으로 가는 겁니다. 선행으로 매수해서 들고 가다 보면 신도시에서 만약에 분양이 되고 돈이 들어올 때는 주가는 더 가겠죠. 이것도 잘 여러분이 분석해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리포트가 나오는 걸 봐서 그거를 한 번씩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삼성물산이 좀 특이한데요. 제일모직, 그 다음에 삼성건설하고 합병 때문에 지금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원래 1대1 대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언제나 인적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잘 못 갑니다. 주가가. 그런데 이번에 카타르의 항만 수주 받아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사우디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삼성이 아마 더 수익을 나지 않을까. 삼성물산도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우건설인데요. 토목, 건축, 그 다음에 주택 다 합니다. 물론 똑같이. 이게 이제 한번 매각이 됐었죠. 매각이 됐는데 그것도 매각 물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지금 건설회사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인수하기는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이 대우건설이 중아프리카에 있는 4개 나라의 카둥굴라 교량을 완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아프리카에서 수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조해요. 그렇지만 올해도 아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커지고 또 아프리카에 또 2분기부터 만약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대우건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볼 종목입니다. 동원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고지가 부산입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동원개발이 많이 아파트를 건축을 많이 했대요. 동원개발은 상당히 주가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알찬 기업이 부채도 없어요. 돈도 많아요. 영업이익도 폭발해요. 건설회사는 보통 다 부채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적이 그렇게 탁월한 기업이 드문데 중소기업으로서는 아주 요게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충청도에 가시면 아마 계룡건설 아파트가 아마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충청도에서 계룡건설을 모르면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 기업도. 계룡건설도 상당히 건설회사 치고는 부채도 적으면서 자기 자본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꼭 강조하는 4가지가 있죠.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ROE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영업상 현금 흐름이 끊임없이 흑자로다가 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기업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계룡건설도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매수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건설 쪽은 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형 건설주가 중소형 건설주보다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한쪽에는 유리하고 한쪽에는 또 불리하겠죠. 건설회사는 분명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대형 건설은 그런 토목공사하고 이런 거 주택건설할 때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반면에 주가를 상승하는 데는 대형 건설보다 항상 중소형주가 더 많이 가거든요. 그거는 제조업이든 건설주가 되든 모든 쪽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IT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가면 삼성전자가 많이 수익 낼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수익을 안 내고 오히려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수익률을 높인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차이점은 또 그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중소형 기업들이 자금력이 딸리는 상태에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갖다가 받거나 주택공사를 하게 되면
자금력이 딸려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자금력이 딸리는 기업들을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계룡건설하고 동원개발을 예를 들었지만 중소형 건설을 좋은 것은 당연히 사야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채 비율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 건설회사에서는 또 하나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이름이 없다 보니까 미분양이 되잖아요. 중소형 건설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재고 재산을 봐야 되거든요. 대형 건설 같은 건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지만 중소형 건설일 경우에 분양이 안 돼서 재고가 늘어나면 그 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확실하게 조사를 보고 이 기업 사는 것보다는 이때는 대형 건설이 나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소형 건설회사가 수익률은 더 높다라는 거는데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합치되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거죠. 네, 오늘은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양재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양재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을 시간이죠. 눈이 반짝반짝, 귀가 쫑긋쫑긋해지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오늘의 수학주. 소학주 첫 번째. 아니, 키워드 물어봐야죠. 키워드. 물어봐야죠, 고수님. 키워드. 네, 고수님, 오늘 소학주 키워드 무엇인가요? 플렉스.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은 소학주? 예. 이 기업은 건설도 하지만 유통도 합니다. 드물죠. 그는 건설을 하면 보통 유통을 안 하는데 이 기업은 건설도 하고 유통도 합니다. 유통을 뭐를 유통하나요? 이 기업은 외제차를 갖다가 판매를 합니다. BMW 공식 판매업이에요. 또 다른 물론 외제차도 얘가 관여를 합니다. 한성. 진짜. 제가 맞춘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건설회사인데요. 이게 영업이익을 참 잘 내고 있어요. 건설회사 중에 부채도 별로 없고 상당히 영업이 매출액에 대비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내는 기업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얘가 수주가 커지고요. 좀 악재는 하나 나왔어요, 최근에. 강원도에 테마파크를, 중국인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워낙 반대가 심해서 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설회사이면서 외제차를 유통을 한다. 아무래도 찾아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건데요. 강원도 테마파크만 쳐도 어느 회사인지 나올 건데요. 더 힌트를 줘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겠죠. 지금도 주가가 조금 움직였어요. 뭐 PBR, PER 이런 것도. 그렇죠. 아주 좋아요. 부채도 별로 없어. 건설회사는 원래 부채가 많은데 얘는 부채도 별로 없고 탄탄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알 것 같은데 이름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안 떠오르죠? 남이님이 어디가 가장 이쁜가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양재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투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혜스님이 저보고 민초파냐고 의상이 너무 잘 어울려라고 했는데 대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민초파가 뭔지 아시는 것 같은데 민초파 아세요? 저 몰라요. 아니 모르시면서 왜 웃으세요? 그건 뭐예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민트 초코라고 이 요상한 치약 맛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매니아층이 있어요. 호수님 다음에 저희 방송 때 한번 민초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라이브 방송 때 민초 한번 실게 보이시는 걸로.